여러분 혹시 힐링의 장소가 필요하신가요? 깊이 있는 풍미와 입안 한가득 즐거운 맛까지 느낄 수 있는 바로 이곳. 시네스토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네스토랑의 지배인 서사무엘입니다. 웅셰프 이현웅입니다. 자, 오늘의 손님. 모셔야죠. 네, 모셔야죠. 네. 먼저 우리 패널부터 소개하실까요? 네, 오늘 1일 매니저를 맡아주실 영화 연구가 조경희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11 매니저 영화연구가 조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든든한데요? 뭔가 든든하지 않아요? 연구가라고 하니까 느낌이 달라요.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 네. 실제 박사학위. 네네. 와, 배우신 분. 배우신 분, 연구하신 분. 학위 있으시죠? 네. 약간 작아지는데요. 이분도 학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특별 손님 모셔보겠습니다. 딸랑딸랑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알베르토 씨 잠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영화를 사랑하는 이탈리아에서 온 알베르토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요리할 영화.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이탈리아 영화 어허. 가지고 왔습니다. 피자, 스파게티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그 이상이죠. 그 이상 어떤 영화인지 만나보시죠. 귀도는 운명 같은 여인 도라를 만나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아들 조수아를 낳아서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는데요. 그러던 중 조수아의 5살 생일에 유대인 포로 수용소로 잡혀간 귀도와 조수아. 포로 생활의 불안한 하루하루가 지나 어느덧 전쟁이 끝났다는 말을 들은 귀도는 마지막으로 조수아를 창고에 숨겨둔 채 아내를 찾아 나섰는데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슬픈 영화인데 굉장히 유쾌한 영화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한국의 포스터로 나왔을 때 웃다가 보면 어느샌가 눈물이 고여 있다 뭐 이런 문구로 홍보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자, 오늘 만나볼 영화가 이제 인생은 아름다워입니다. 우리 원 언어를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이탈리아 말로 저희 La vita è bella. 라비타 에벨라. La vita è bella. 이게 근데 뭐 인생은 아름다워가 왜 붙었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원래는 이 영화 원래 제목이 있었어요. 영화 내내 귀도가 주인공이 본인이 좋아하는 여자 그리고 부인이 되는 여자 너라 부를 때 항상 원조르노 프린치페사라고 하잖아요. 공주님 좋은 아침입니다. 원조르노 프린치페사 하는데 원래 제목은 원조르노 프린치페사였어요. 근데 나중에 베니니 감독님 얘기하는 것 들어보니까 이탈리아에는 그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되게 유명한 작가 있는데 프리모 레비라고 이 프리모 레비 작가라는 쓰신 자기 경험에 대한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그 수용소에서 아무리 힘들었지만 나는 맨날 인생은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다. 이 문구가 있는데 베니니 그거 보고 약간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제목이 더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결론 La vita è bella라는 제목으로. 참 흥미로운 또 뒷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몇 년도에 제작되었죠?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카데미상을 받은 이후에 개봉을 했거든요. 97년에. 그 전부터 근데 되게 유명했죠?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상을 받았죠. 뭐 60여 개의 상을 국제적인 상들을 중요한 상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상이 가장 중요한지 아마 말씀해 주시고. 저희 그때 이탈리아에서 화제된 거에 아무래도 아카데미상에서 사실 외국 영화상 탔고 그리고 감독상, 음악상 탔고 결국에는 이탈리아 칸에서 심사위원 상을 받고 이탈리아 로마 영화제에서 도나텔로 상 탔고 그 다음에는 이탈리아 국내에서 개봉되자마자 매출 기록을 찍었고 이 영화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네요. 탈 수 있는 상 다 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관객 동원 숫자로만 따지자면은 뭐 엄청 흥행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미 뭐 사람들 사이에서 작품성이라던가 마니아층에서는 워낙 인기가 많았고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꼽히는 그런 영화니까요. 이탈리아 현지에서 이 베니니 감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국민 배우니, 국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개그맨이었다가 지금 굉장히 오히려 수준 있는 그런 아티스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탈리아 사람에게 베니니는 아주 훌륭한 배우이자 감독. 맞습니다. 이 영화도 보면은 그 분류상 블랙 코미디로 이제 분류가 되기도 하는데 아주 그 블랙 코미디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장르의 좀 진 면목을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연구관님 입장에서 우리 박사님 입장에서는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이 영화는 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그리고 뭐 시간이 지나도 계속 사랑받고 인생 영화라고 꼽히는 작품인데요. 영화적으로도 그 안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고 형식을 갖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영화 우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어떤 주제라든지 의미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많은 어떤 장치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영화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영화의 그 오프닝 크레딧이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오프닝 크레딧에서 이 영화가 나아갈 주제라든지 그리고 형식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문장 중에서 한 두 문장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아마 이탈리아어로 읽어주실 것 같습니다. Questa è una storia semplice, eppure non è facile raccontarla. Come in una favola c'è dolore e come in una favola è piena di meraviglia e di felicità. 오프닝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은요, 이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말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지만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상반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상반된 의미가 동시에 존재하는 어떤 역설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삶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방금 잘 얘기해 주셨지만 동화처럼 슬플 때도 행복하고 기쁠 때도 있기에라고 하는 문장이 또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동화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들에게 이렇게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을 아들이 충격을 받지 않게끔 어떤 좀 약간 선한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얀 거짓말.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아이의 시선에서 그 시대적인 고통과 인간들이 겪은 어떤 암울한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동화, 우화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인생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가지 감정이 아니라 이렇게 슬프고 기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밀려오는 다양한 어떤 서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얘기를 이 간단한 문장에서 먼저 시작하고 영화를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는 아마 97년이나 98년에 TV에서 이렇게 상영됐는데 그것도 역대 최고 시청률 찍었어요. 영화 중에. 그럼 그때 첫 느낌이 어떠셨어요? 젊으셨을 텐데 그때. 그때 몇 굉장히 살이셨죠 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사실 딱 그 시기를 공부할 때였어요. 학교에서도 뭐 파시즘이나 나치즘에 대해서 공부할 때였는데 그런 영화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와닿고 저도 사실 웃으면서도 당연히 울었고 그때는 또 아직 어렸으니까 사실 부모 입장에서 공감되는 것보다 그냥 학생 입장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때 2차 세계대전, 나치즘과 파시즘 그냥 책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고 실제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겪고 산산도 많이 됐죠. 수용소라는 게 이런 공간이었을 거다 그런 영화였는데 지금 다시 보면 사실 오히려 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영화의 가치가 인정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식민지 때의 그 배경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거나 하면 아무래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더 조심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영화가 나왔을 때 현지에서 반응이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은 좀 재밌게 그려내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너무나 잘 대단한 만들었다. 작품이다. 꼭 봐야 된다 이러는데 오히려 근데 또 이탈리아의 내부적으로 사실 또 베니니 비판했던 사람들이 좀 몇 명들이 있었어요. 전문가들 중에 예를 들어 베니니 이 영화 만들 때 굉장히 신중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실제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두 명한테 이제 자문을 부탁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문을 받았고 역사 전문가들한테도 계속 자문을 받았고 했는데도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이탈리아 유명한 감독 중에 몬티첼리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님이 베니니 비판을 했어요. 이 영화는 가짜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이 미국 탱크는 들어와서 수용소를 해방시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수용소 아우슈비츠라고 치면 미국 군인들이 들어왔던 거 아니고 러시아 군인들이 먼저 들어와서 해방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베니니가 오스카를 받기 위해서 탱크에다가 미국 국기를 달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베니니 말을 하는 게
이게 수용소는 아우슈비츠 아니었고 그냥 모든 수용소였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나치의 수용소 아니고 역대 있었던 모든 그런 독재나 안 좋은 상황의 수용소의 산지를 만들고 싶다고 얘기했고 뭐 근데 왜 미국 국기를 달았는지 그것도 이제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영화를 보는 시각은 워낙 뭐 또 다양한 거니까요. 그리고 아마 베니니 만들기 전부터 이런 비판들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겠죠. 알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오프닝 시퀀스 크레딧에 있는 것처럼 이 영화 어디까지 모아라고 하는 것을 감독이 밝히면서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던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좀 상반되는 좀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의 이 우화를 만들기 위한 장치입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그 아우슈비츠나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아는 것보다는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감동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맥락에서 조 박사님께 궁금한데 이 관련된 뭐 아우슈비츠나 홀로코스트 관련된 영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수십 편이 될 텐데 그런 다른 그 여타의 수많은 관련된 영화와 이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뭔가 딱 차이점 한두 가지를 딱 뽑아낸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가장 먼저 이렇게 홀로코스트 역사를 다룬 영화가 아예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럽에서 이렇게 크나큰 어떤 인류 역사에 무거운 주제가 역사가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이 영화되기까지는 또 나름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레스토랑 가면 보통 그 앞에 붙는 단어가 이제 고급 이탈리아 레스토랑 뭐 이런 거 붙잖아요. 오늘 이탈리아 영화 얘기를 해서 그런지 우리 시네스토랑이 좀 고급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두 분이 말씀을 너무 잘해주시니까 상당히 좀 고급진 느낌이 듭니다.